여러분, 스마트폰에 앱 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텐데요. 우리는 이 앱들을 믿고 우리 사진, 메시지, 심지어는 금융 정보까지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편리한 앱들 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숨은 승객이 몰래 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우리는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바로 그 앱들 속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1억.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골도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악성 부품에 감염된 앱들의 총 다운로드 횟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쩌면 바로 여러분 폰에도 깔려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앱들이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골도손 같은 이런 악성 부품들이요, 바로 SDK라는 이름으로 앱 속에 슬쩍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라는 건데, 이게 앱을 만들 땐 꼭 필요한 도구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가장 위험한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수치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전체 모바일 앱의 94%가 SDK를 쓴대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SNS, 게임, 심지어 은행 앱에도 이 숨은 승객이 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개별 도구가 대체 어떻게 우리 정보를 훔쳐가는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변신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SDK는요, 앱 개발에 레고 블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개발자들은 이 미리 만들어진 블럭들을 착착 조립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앱을 완성하는 거죠. 뭐 광고 기능, 사용자 분석, 지도, 소셜 로그인, 우리가 앱에서 쓰는 편리한 기능 대부분이 바로 이 SDK 덕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SDK는 내용물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나 마찬가지거든요. 개발자들은 SDK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 안에 코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믿고 쓰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교활한 수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권한가로채기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 앱이 길 안내를 하려고 위치 정보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앱에 숨어있던 악성 SDK가 이 권한을 슬쩍 가로채서 우리의 모든 이동 경로를 몰래 수집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의 좋은 의도가 악성 SDK 때문에 완전히 오염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악성 SDK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보통 SDK 위협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단순히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광고 사기를 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더 위험한 악성 코드를 추가로 심거나 심지어는 해커가 내 스마트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골도선입니다. 이 악성 SDK는요, 광고 사기를 치는 동시에 사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훔쳐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골도선이 뭘 훔쳐가는지 한번 보세요. 내 폰에 깔린 앱 목록 전체, GPS 위치 기록,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기 정보까지. 세상에, 이 정보들만 조합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내 디지털 생활 전체를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박한 프라이버시 침해죠. 두 번째 사건 파일은 네크로입니다. 이 녀석은 진짜 닌자 같아요. 최첨단 인식 기술을 써서 보안 시스템의 감시망을 아주 완벽하게 피해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크로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고양이 사진 파일 안에 악성 코드를 몰래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이 파일을 쓱 훑어볼 때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초기 탐지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정말 영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례들은 그냥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공격하는 쪽과 막는 쪽 사이에서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거대한 군비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공격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스템 뒷문을 노리는 수준이었는데 금세 데이터 수집이랑 사기를 결합하는
복합 공격으로 발전했죠. 그러다 이젠 탐지를 피하는 은신 기술을 쓰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들을 쫓는 보안 전문가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무서운 부분입니다. 아이콘에즈 같은 최신 위협들은요, 자기를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딱 감지되면 악성 활동을 바로 멈춰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연구실 환경인데? 라고 판단되면 아무 일도 없는 척 착한 앱인 척 위장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까지 공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활해지는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대응 전략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KYS, 즉 Know Your SDK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 SDK를 알라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개발자나 기업들이 자기 앱의 부품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YS 프레임워크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아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인데요. 첫째, 내 앱에 어떤 SDK가 들어있는지 목록부터 쫙 뽑아봅니다. 둘째, 코드를 스캔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요. 셋째, 앱을 직접 실행하면서 얘네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넷째, 외부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 추적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SDK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KYS 철학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일단 믿지 말고 모든 것을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이죠. 처음부터 모든 외부 코드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은 사실 수많은 외부 부품, 즉 SDK로 조립된 하나의 거대한 제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부품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안전한 게 맞는지 말이죠. 당신의 스마트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타고 있을지 모르는 그 숨은 승객, 이제는 그 정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